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드디어 한국전력공사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죠. 2월 17일까지고요. 곧 자소서를 쓰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면접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면접이 아예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만나지 말자. 자소서로 평가할게. 이런 경우는 또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면접 없이 지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자소서만 잘 쓰시면 합격할 수 있다. 물론 서류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나중에 한전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일정을 보면요.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입니다. 역시나 오후 5시까지 아니고 2시까지 마지막이니까 체크를 하셔서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될 거고요. 미리 자소서를 쓰세요. 지금부터. 다 필기시험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미리미리 써두세요. 그래서 발표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작 일에 맞춰서 3월 15일 근무 가능하면 누구나 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랑 그리고 신용보증기금도 같이 인턴 공고가 떠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세요.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면접까지 마음껏 많이 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면접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900명이나 채용을 하는데 다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놨어요. 그런데 어디는 한 명 뽑고, 어디는 이렇게 많이 뽑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다 합치니까 벌써 900명이에요. 900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겠지만 늘 강조드리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지원하세요. 소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울이 제일 많이 뽑아서 이쪽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과연 사람들이 모이는지 얼마나 지원하는지를 이렇게 경쟁률로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한전 인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은 1000명이 조금 안 됐고요. 경기 역시나 많죠. 수도권은 많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가 가장 많다. 주요 광역시는 좀 많은 편이고 각각의 이렇게 좀 적게 뽑는 데들은 좀 적게 인원이 지원을 하니까요. 여기 보실 때 불합격률에 대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10명 합격 중에 7명은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명, 5명, 뭐 4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면접이 있으니까 이때 면접 전형이 있지만 서류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으나 이 면접이 이번에는 자소서로 모두 평가를 하니까 자소서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원래 자소서는 적분데요. 이번에는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보면요. 서울, 남부, 서울 합쳐서 1000명, 1100명, 1150명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고요. 인천, 경기 역시나 많이 몰렸고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분포가 됐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산이나 큰 광역시들, 큰 도시들은 많이 지원을 하니까요. 여기 불합격률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얼마큼 탈락을 하는지. 하지만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생각하셔야 될 게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성적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성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배점을 가장 잘 받으셔야 되고요. 자격증 과점도 50점이기 때문에 보통 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그리고 IT 그리고 외국어는 뭐 당연하고요. 한국어가 지금 있는데 여기 아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갈릴 텐데 배점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50점 만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면은 서울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이 서류 컷이 135 정도 생각하시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평균 정도 이 정도 되는데요. 뭐 물론 140까지 갈 수도 있으나 많이 몰리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30 중반 후반 이 정도 때는 아마 될 거라는 점 이거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세요. 당연히 지방 쪽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뭐 외국어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자격증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하고 보세요. 지원하고 후회하시는 게 좋고 많이 떨어져 보셔야만 내 보완점도 나타나는 것이니까 인턴 때 많이 지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시지만 자소서 두 번째 2차 평가에 평가 10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로 결국 면접 대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소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 있는 분들도 당연히 더 유리하시겠죠. 외국어도 지금 토익 기준으로 보면은 공채는 850점 이상이면 만점인데 인턴은 800점 이상이 만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환산 점수 잘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때 가면 결국 자소서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2차로 가게 되면 다시 자소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계가 더 늘어났죠. 1번과 2번 항목은 똑같은데 3번과 4번이 하나가 추가되고 또 안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경력은 돈 받고 한 거고요. 경험은 돈은 받지 않았지만 별도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유사 경험, 경력 뽑아내라. 대표적인 거 자랑해봐라. 이거니까 600자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으냐 하면 유사 경험 내에서 내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어떤 성과, 내 결과가 이렇게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떤 역량이 향상이 되었고 인턴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 역할 그리고 성과 이런 거를 개조식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해봤던 것들이 있다면 이런 접점이 있다고 하면 마음껏 표현하셔도 됩니다. 정말 없다고 하면 뭐 서비스도 있으니까요. 알바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직무 수행 내용을 쭉 보시고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표현하시되 정말 이게 없다고 하면은 태도적인 관점으로 어떻게든 내가 서비스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시면 되고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잘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호도 이렇게 쭉쭉쭉쭉 있죠. 내가 여기 있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강조를 잘 해주세요. 개조식 형태로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서술로 풀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 어떻게든 합격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공채도 그렇겠지만 인턴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역량, 강점, 어떻게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지 명확한 여러분들의 목표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재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인턴 후에는 충분히 내가 그 향상된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 이후 있죠. 그 이후 이 역량을 가지고 나중에 나는 어떤 식으로 이 공채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 더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전 인턴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한전이 일단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전에 대한 관심을 내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많은 그 현직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지식의 폭을 넓혀가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한전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전이 어떠한 회사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주제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최근에 나왔던 게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나온 최신 버전이 있어요. 꼭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이게 홈페이지 가면 지금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합격 포인트 요거는 정리해드렸어요. 내 직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나의 능력은 무엇인데 부족해요 라고 인정을 해줘요.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는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소통 부재로 인하여 오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해서 이거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많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을 텐데 오해 상황은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빠르게 나의 어떤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계속 이거를 질질 끌면 오해가 점점 깊어지면 결국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오해를 어떤 방식으로 풉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내에서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어떤 뭐 관계를 맺은 그런 대상과 소통 부재로 인해서 오해 상황이 발생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잡기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직에서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이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의견, 의사, 생각을 먼저 정리를 쭉 해주시고 그래서 조직에 내가 소개했던 어떤 특성이 있었다
어떤 조직에 내가 있었다, 오해 발생했던 대상자가 누구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발생했던 배경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다. 근데 이 오해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다. 소통 부재라고 당연히 이렇게 쓸 텐데 왜 이 소통 부재가 일어나는지를 포인트를 적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의사소통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합니다. 라는 부분을 이 사례 이후에 나는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차별화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기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물어본 이유는 문제 해결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의지력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그리고 창의성이나 평가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묻는 대로만 사실 쓰면 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곧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나는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문제라고 내가 인식을 하고 해결을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해결했던 이런 부분들을 쭉 스토리를 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남들은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해결을 했다, 이런 조직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문제와 내 해결 방법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단계별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위에 어떤 식으로 내 주장을 펼쳤는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는 꼭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잘 해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꼼꼼한 분석과 관찰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나의 관심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소속감, 의지 뭐를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네,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 해결 능력은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역시나 제일 중요할 거고요. 우리 기업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이 지원자가 관심이 많은지, 성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 조직 타당성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을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여러분들 잘 표현해 주시면 이번 한전 자소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시고요. 아직 접수 기간 전이라고 미리 미루지 마시고요.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시고 제출을 하실 거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바로 제출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필기나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영상 계속 인턴과 공채 그리고 그 외에 면접과 자소서 관련한 내용들을 좀 많이 촬영을 해서 또 유튜브에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